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한 폐렴이 청정지역으로 분류된 티베트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31개성 모든 지역으로 퍼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염 확산 속도가 심각한 듯 싶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폭도 나날이 악화 일로에 놓여 있는 듯 싶습니다. 여기에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전체가 초비상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춘절을 맞아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우한 폐렴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의 안이한 대처 또한 비난받기에 충분한 듯 싶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했습니다. 이후 12월 31일 집단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중국 당국이 보다 투명하게 상황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춘절 기간 이전에 집중된 상황 관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무렵에 관리가 잘만 됐더라면 중국 전역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춘절 대이동이 시작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중국 당국이 나서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 지역을 봉쇄하기 전까지 대략 500만 명에 달하는 우한 시민들이 중국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2차 감염이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그런 요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한시에 남아있는 시민들은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 내의 10여 개 도시는 완전히 봉쇄가 됐고 대중교통과 자가용 운행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5천만 명가량의 사람이 집에 갇혀 지내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봉쇄에 지친 우한 시민들은 집 창문을 열고 서로 합창을 하며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엉엉 우는 그런 모습도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듯 도시가 철저히 봉쇄되면서 그야말로 우한시는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량이 한 대도 없고 거리는 텅 비어 있으며 상점은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도시 자체가 고립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수마저 부족해서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그런 사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유학생 가운데는 라면과 과자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감염에 대한 불안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우한시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현 상황과 관련해 아무 발언도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병원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본 약품조차 모자라거나 또는 시약이 없어서 확진을 못하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발열 증세를 호소해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하고 격리 입원 진단을 받았어도 자리가 없어서 통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의료진마저 너무 힘든 상황을 견디다 못해 절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중국 내에선 매우 높음, 글로벌 차원에선 높음으로 각각 상향 표시했습니다. 한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시스템 사이언스 및 엔지니어링 센터는 우한 폐렴 확산 위험 최상위 23개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이 네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분류됐습니다. 실제 한국은 중국에서 1차 감염된 입국자에 의한 2차 감염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증상에 의한 2차 감염은 잠복된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체류 이력이 없는 확진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대만, 베트남, 아프리카, 심지어 중동에서까지 나오면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보건기구 대변인 또한 현재까지 투입된 과학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본 바로는 잠복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1일에서 14일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무증상 감염에 대한 그런 우려를 표명한 셈입니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월 31일 현재 중국 전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9,692명, 사망자는 21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1,527명이 중태라고 합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 그리고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도 모두 수백 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축소한 것이라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 의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수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듯 싶습니다. 홍콩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지난 1월 14일 우한에 도착해서 실사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 그리고 축소와 미숙한 대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한 현지의 언론 통제가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한 현장 모습을 담은 홍콩 기자들을 파출소로 연행해 소지품 검사를 하고 촬영한 영상물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량저웨이 홍콩대 의학원장은 우한 폐렴이 5월엔 절정이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한 폐렴 전염 환자가 6.2일마다 2배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4월에서 5월 무렵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감염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후 6월 또는 7월부터 소강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양 원장은 우한 폐렴의 전 세계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지속적이고 매우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인구 이동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기야 시진핑 주석은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강력한 방역과 퇴치를 강조하며 심지어 우한 폐렴은 마귀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숨지 못하게 하겠다며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우한 폐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그런 발언인 듯 싶습니다. 우한 폐렴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엔 중국 전체가 동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춘절 이전에 이런 대응이 나왔더라면 훨씬 상황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2차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중국 각 지방정부가 우한 사람에 대한 입경 거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상금을 내걸고 미등록 우한인 색출에 나서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마고창 우한시 당서기는 이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이런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2차 감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상하이에서 독일로 출장 온 중국인 여성 동료와 함께 일했던 30대 독일 남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당시만 해도 중국 여성에겐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흘 후 상하이 귀국행 항공기 안에서 그 중국인 여성에게 증상이 나타났고 중국에 도착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회사 직원 3명도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만에서는
우한에서 근무하다 춘절을 맞아 대만으로 귀국한 아내에 의해 2차 감염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가 대만으로 향하는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와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염된 아내에 의해서 남편도 또 감염된 상태인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우한에서 귀국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중국에서 귀국한 자국민 2명이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중국 우한시에서 체류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후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버스의 가이드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백신 개발 특허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가 일부러 바이러스를 제조했다는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퍼브라이트 연구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음모론은 매우 고전적인 유형에 속합니다. 제약회사가 치료제를 개발한 후 의도적으로 질병을 퍼뜨린다는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꼭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과 자본이 지닌 탐욕의 속성을 웅변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고 또 세상을 파괴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개발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균을 통해 한꺼번에 무수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끔찍한 실험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설득력을 지닌 것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그런 개연성입니다. 이를 가짜 뉴스로 매도한 국내 어느 언론사 기사를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무슨 수로 그러한 확신을 갖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그 기사 자체가 가짜 뉴스일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군에 의해 보털리늄 및 탄저교 등을 비롯한 생학 세균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들 생학 세균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치명적인 그런 세균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사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믿음을 지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한미동맹 혹은 한미혈맹 운운합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미군이 한국 도심 내에서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까? 이제 이미 사태는 터졌고 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밖에서 겉옷을 여러 차례 털고 집에 들어와서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습도 유지를 위해 세탁물을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말리고 또 따뜻한 물을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마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